안녕하세요.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 쇼TV의 장지은입니다. 자, 드디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게 될 텐데요. 가점 정확하게 낼 줄 아는 분 계세요?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추첨제 어떻게 뽑는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 쇼TV. 자, 이번 시간에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2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편 분양 공고문 읽어드렸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거 읽어드리고 나서 또 잠이 안 오셨죠? 왜냐하면 서울에 잘 없는 청약의 기회이고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또 당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또 당첨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고분양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넣어야 되나 하고 생각이 많아지셨죠? 자, 공부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때 가셔서 종합적으로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 4부 모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서 종합적인 판단은 나중에 해주세요. 자, 2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2편은 이런 분들 꼭 보세요. 자, 내 가점을 내가 잘 몰라요 하는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 커트라인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분들 꼭 보시고요. 세 번째, 통장에 2,300 정도 많이 넣어 놓으셨네요. 이 정도 있는데 가점 제가 몇 점일까요? 하는 분들 보시고요. 또 제가 2주택자인데요. 이게 추첨제 가능할까요? 이런 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예, 이 청약이 어려워서 제가 지금 댓글을 읽어보면 아주 황당한 질문들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런 분들 다 보시고요. 자, 이번 내용은 어떻게 제가 꾸며드릴 거냐면 먼저 가점제, 가점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추첨제, 어떻게 추첨 진행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혼이신 분은 기회가 없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분들 어떻게 청약 도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번째, 4인 가족의 청약 도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30대인 분들도 청약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 청약 도전하고는 계시는데 어떻게 당첨 가능성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한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들어서 공부해 놓으시면 다음번 기회에도 도움이 크게 되니까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빨리 돌리기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평당 2,230만 원으로 나왔고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가장 최저가는 7억 살짝 안 되게 그리고 최고가는 8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고분양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옵션 비용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5, 6천만 원씩 더 많이 나온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자, 그다음 101제곱미터는 거의 9억 육박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초부터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민간 분양은 건설사가 공급하는 그런 주택이죠. 가점제, 추첨제로 뽑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제일풍경채, 레미안, DH 등등의 건설사의 브랜드가 붙어있는 아파트. 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공공분양은 얼마 전에 위례 A1-5, 과천 S8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SH나 LH에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40제곱미터 초과는 총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차이입니다. 특별 공급은 사회 특정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등이 속하고요. 공공분양의 85%가 특공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생애 최초가 20에서 25%로 확대가 됐죠. 또 민간 분양, 이번에 하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민간 분양의 58%가 특공입니다. 생애 최초가 이번에 신설이 돼서 15% 나옵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이 특별 공급을 뺀 나머지 물량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 이번에 나오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민간 분양은 42%가 나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을 막 섞어서 뒤죽박죽 물어보시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물량에 따라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공급 물량입니다. 특별 공급도 있고 일반 공급도 있습니다. 특히나 생애 최초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이 지역은
대규모의 공공택지지구죠. 그래서 생애 최초 15% 나옵니다. 그럼 요건 뭐예요? 그러시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민간택지죠. 그런 경우에 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20% 나오고요. 다자녀 10%, 노부모 3%, 기관추천 10%나 나옵니다. 여기에 다 더하게 되면 특별공급은 58%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2% 일반 공급되고요. 여기서 가점제, 추첨제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특공의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면 특공 조건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42%에서 가점제, 추첨제 나눠 가신다면 굉장히 물량이 적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특공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따져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809세대입니다. 보시면 특공의 전체 물량이 351세대, 일반 공급은 458세대입니다. 이게 특공이 더 많다 그랬는데 지금 뭐 복층이 나오고 이래서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율로 나온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반 공급 458세대. 이곳은 공공택지지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울 2년 이상 거주 50% 반 가져가고요. 경기, 인천, 서울 2년 미만 거주 50%가 또 반 가져갑니다. 그중에 또 84제곱미터는 100% 가점제로 뽑을 거고요. 그리고 101제곱미터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 이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추첨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추첨제 어떻게 뽑아요? 이러시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조건으로 뽑습니다. 저가점자인 분들, 1주택자인 분들 당연히 추첨제 넣으셔야 되겠죠. 추첨제 어떻게 뽑냐고 하시는데요. 이 물량 중에서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는 탈락된 무주택자에다가 1주택자를 더해서 여기서 다시 25%에 해당되는 물량을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주택자 당첨되셨다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첨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기 때문에 입주까지 한 2년 반에다가 6개월 내니까 한 3년 정도 처분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요.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가점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점제, 내가 내 가점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뭐 따지냐면 무주택 기간 만점 32점이고요. 부양가족수 만점 35점, 그리고 저축 가입 기간 17점 만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더하게 되면 84점입니다.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무주택 기간하고 무주택은 서로 기준이 다릅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무주택의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원이라는 개념은 배우자, 또 부모님, 이 부모님에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속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 손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주택 개념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주택이고요. 또 하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 이게 분리세대죠.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주민등록을 분리를 해서 다른 데 나와 계시는데 부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도 역시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분이 전체적으로 무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에 대한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에 속한 자, 보시면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다 속합니다. 그리고 자녀, 손자 모두 다 세대에 속하고요. 세대가 아닌 분들은요. 형제자매 모두 다 세대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모두 다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대라고 얘기하는 모든 분들이 주택이 모두 다 없어야 되는 그런 개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주택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쉽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은 있는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10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53조 꼭 한번 찾아보세요. 5번입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입니다. 다음으로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한 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서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도 무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것도 일반 공급이냐 특별 공급이냐 또 민간 분양이냐 공공 분양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따로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소형 저가주택인데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 아파트, 전용 18평이죠. 이런 아파트 또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8천만 원,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 이 소형 저가주택, 요 경우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번에 딱 외워두세요. 매번 헷갈리지 마시고 딱 외워두세요. 소형 저가주택은 민간 분양 가점제에서만 무주택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주택입니다. 민간 특별공급 유주택, 그 다음에 공공 특별공급 유주택, 공공 일반공급 유주택 모두 다 유주택이고요. 민간 가점에서만 무주택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월 30일자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다가구 무주택 인정,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눠져 있어서 청약시의 넓이, 가격이 맞으면 무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세대가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으니까 무주택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가구는 주인이 하나고 세를 준 거잖아요. 그쵸? 다세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분별로 나눠서 소유권을 달리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한 개의 호실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적만큼만 소유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호실에 출입문, 현관이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다면 그 지분만큼만 인정을 받아서 그 지분이 기준에 맞는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면적 산정과 가격 산정은 n분의 1로 해서 소형 저가주택 기준에 합당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라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은 기억하세요. 자, 무주택 기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20살 성인이 돼서부터 나는 무주택이었다. 그거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내가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혼인신고한 날. 혼인신고한 날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결혼을 했다 하시는 분은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해당이 됩니다. 청약에 있어서는요, 결혼을 해서 세대를 이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세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세대를 이뤘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주택자는 아예 무주택이 아니잖아요. 분양 공고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다. 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입주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점수가 0점입니다. 그 다음에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자는 0점입니다. 왜냐하면 30세 이후부터 계산이 되는 거고요. 혼인신고한 날짜도 중요한데 미혼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0점 처리된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은 4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쭉 해서 15년 이상 32점 만점인데요. 여기서 이상과 미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1년 이상, 1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2년 미만은 2년이 딱 안 됐을 때요. 2년이 되면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미만과 이상 포함 여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주택 기간을 본격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표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경우만 보시고요. 다른 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머리 복잡해지니까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는 집이 없었다. 그런데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
나는 30세 이전에 결혼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집도 없었고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 30세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해서 무주택 기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나는 집도 없었는데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 하시면요. 그거는 30세 기준으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혼인신고해서 세대를 이룬 날부터 해서 쭉 길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다음으로 자, 나는 집을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었다 하면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집이 있었고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 라면 자,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쭉 가서요. 언제까지 소유하다가 팔았는지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딱 해서 요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이 없었던 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만 30세와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 되도록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이렇게 인정입니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쭉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 집이 있었고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 하는 분들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기준이 많아지는데요. 잘 보세요. 본인에 해당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인신고일이 있고 무주택자가 된 날이 있고 만 30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일은 무시가 되고요.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쭉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위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혼인신고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가지고 있다가 미리 팔아버렸다 하시는 경우는요. 세대를 이룬 날부터 뒤로 쭉 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입니다. 자, 요거 표를 보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2회 이상 주택을 소유, 분양권도 포함입니다.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2번 하셨다, 3번 하셨다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하시는데요. 그거는 최초 혼인신고일, 첫 번째 결혼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다. 모르시겠죠? 예. 여러 번 그래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만 35세에 청약에 넣었다. 그러면 혼인신고, 우리가 세대를 이룬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 28세부터 시작해서 30세를 거쳐서 35세의 청약.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총 7년에 해당이 되고요.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만 35세에 청약을 넣었다 하시면요. 만 30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만 29세에 주택을 매도했고 만 30세를 넘어서 만 35세에 청약을 넣었다 하시면 이때는 보세요. 주택을 매도한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판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 무주택 기간은 6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만 31세에 주택을 매도했다. 그리고 나서 만 35세에 청약을 넣었다 하시면요. 주택을 매도한 요게 기준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4년, 무주택 기간은 4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을 누가 해주지 않거든요. 우리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무주택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미혼인 경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혼인 경우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혼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그런 집이 필요한데요. 청약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외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이 방송을 관련자분들께서 듣고 계신다면 미혼인 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세대를 이미 이룬 분들에게 피해가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똑같은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00 보세요. 우리 무주택 기간 계산할 때 30세부터잖아요. 그래서 무주택 3년 이상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니까 33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0대 미혼은 00에 전혀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혼은 특공에서도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이 특별공급은 특별한 계층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거라서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공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간 분양은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역시 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혼인 경우에는 민간 분양의 경우 최대 점수가 54점까지 나옵니다. 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본인만 5점이죠. 그리고 청약 납입 기간 17점에서 총 토탈 54점이 가장 최대 점수입니다. 그리고 역시 특공의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추첨제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54점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로서는 추첨제에 도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